챕터 1 여러가지 힘. 우리는 이 단원에서 힘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힘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힘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힘의 의미.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어떨 때 사용하나요? 힘들어. 그리고 힘 세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사용하지. 자, 근데 그때의 힘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힘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자이자 과학자로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는 힘을 받아야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던 물체도 힘을 받지 않으면 결국 정지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었어. 하지만 나중에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진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움직이던 물체가 정지하는 것은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찰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자, 예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힘을 주다가 힘을 빼면 멈춘다 라고 생각했지. 자, 근데 갈릴레오는 이렇게 힘을 주면은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데 힘을 줬는데 가다가 멈추는 것은 뭐 때문이다? 바로 마찰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찰력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운동 상태는 운동 방향과 속력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자, 힘의 효과. 어떤 물체의 힘을 작용하면 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힘을 생각할 수 없어. 자, 힘의 효과는 뭐다? 물체의 모양, 그리고 운동 상태. 자, 모양이 변한다는 것은 뭐지? 자, 여기에 이 펜이 보이나요? 이 펜에 힘을 가하면 구부러지죠? 이렇게 변하는 게 바로 모양의 변화. 자,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뭘까?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물체의 빠르기 그리고 방향을 얘기합니다. 물체의 빠르기 그리고 운동 방향. 빠르기만 변해도 되고 운동 방향만 변해도 되고 아니면 둘 다 변해도 되고. 자, 그래서 보면 운동 상태 변한다는 것은 어떤 게 변하는 걸까? 자, 보자. 가만히 있던 물체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던 물체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던 물체가 갑자기 빨리 가거나 아니면 빨리 가다가 갑자기 천천히 가는 것이 모두 물체 속력의 빠르기가 변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건 뭘까? 자, 이렇게 가고 있다가 탁 쳐. 쭉 가서 탁 쳐. 쭉 가고 탁 치면 방향이 변하게 되죠. 나는 굴러오는 공을 빵 찼을 때 방향이 변한다. 이게 운동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운동 상태 변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 배구공을 던졌죠? 가만히 있다가 던졌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슝 날아갔다. 운동 상태의 변화. 자, 모양의 변화. 공을 눌렀네? 꾹 눌렀어요. 그래서 물체 힘이 적용해서 모양이 변했다. 이게 바로 모양의 변화. 자,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있어. 배구를 어떻게 했지? 스파이크 빵, 그지? 빵 쳤어요. 그래서 빵 쳐서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게 된다. 자, 힘의 상호작용. 자, 작용 반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힘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물체 상호 간의 힘이 작용해서 서로 원행과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두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힘의 상호작용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다면 그 물체도 반드시 다른 물체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 자, 반드시야, 반드시. 알겠지? 자, 반드시 힘이 작용하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 내가 이 펜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민다 라고 하면 이 펜이 손가락을 밀었어. 그지? 펜이 손가락을 밀은 거예요. 근데 이 펜이 손가락을 민과 동시에 손가락도 이 펜을 미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 현상 우리가 생활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빠르게 날아오는 야구공을 손으로 받으면 손이 아픈 것은 손이 야구공으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야구공을 손으로 받은 거는 나야 나. 우리. 손으로 슝 야구공을 딱 받으면 내가 힘 줘서 죄송합니다. 자, 힘을 줘서 받았는데 어떻게 된다? 내가 이제 힘을 준과 동시에 내가 야구공에 힘을 줬다. 동시에 야구공도 나에게 힘을 줬다. 그지? 힘이 상호작용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뭔가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친구를 밀었어. 그지? 밀었어. 내가 어떤 친구를 밀면 민 사람과 밀린 사람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지. 동시에 나타나죠. 또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그지? 그러면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항상 동시에 상호작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보면 자, A 그리고 B가 있습니다. 이 A와 B가 동시에 이제 물체 A가 B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B가 E에 작용하는 힘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자, 이때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 힘이 작용 상황은 반대. 자,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게 힘의 상호작용이다. 자, 이런 힘의 상호작용에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수영 선수가 출발하고요. 그리고 걷거나 달릴 때, 그리고 거북이가 수영을 할 때, 그리고 지구와 달. 이때 이 모든 힘들은 서로 쌍으로 존재한다. 자, 수영 선수의 출발 한번 볼까? 이 수영 선수는 자, 힘은 분명히 본인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거야. 그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 몸의 뒤쪽, 이쪽 방향에 힘을 줍니다. 근데 이 선수는 어디 쪽으로 나아가죠? 그렇지. 앞쪽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의 힘의 상호작용이 이다. 자, 자연계에 존재한 네 가지 힘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만유인력, 그러니까 중력, 전자기력, 전자기력 상호작용. 자,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이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그죠?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배우고 그 밑에 나오는 강력, 그리고 양력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요 두 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학교를 가게 되거나 고등학교에서도 조금 어려운 과정들을 배울 때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잠깐만 얘기하면 이 두 힘은 어떤 원자, 그러니까 이제 입자, 아주 작은 입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힘의 표시 및 단위. 자, 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게요. 자, 우리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뭐가 변한다? 모양. 또는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 또는 어떻게?
둘 다 변한다. 자, 이것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냐 하면 바로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의 방향, 그리고 힘의 작용점. 이 바로 세 가지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힘의 3요소. 자, 이 힘의 3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바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자, 한번 볼까? 잘 보이나요? 자, 힘의 3요소. 자, 힘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크기, 그리고 방향, 그리고 작용점이 되죠. 이 힘의 방향은 바로 화살표의 방향과 같고,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와 같다. 자, 힘을 작용한 지점, 힘의 작용점은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지점. 이 화살표의 시작하는 지점과 같다. 자, 그럼 이 3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힘의 세 가지 요소는 각각 어떤 식으로 이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자. 자, 먼저 힘의 방향. 자, 힘의 방향은 어떤 물체가 있다. 자, 어떤 물체에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마찰보다 더 커야 되겠죠. 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또 이 물체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자,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는 자, 또 똑같이 이렇게 바닥에 이제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힘을 조금만 줬다. 얘는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자, 힘을 많이 줬어. 그지? 많은 힘을 줬어. 그럼 얘는 안 움직이던 게 움직이기도 하고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 그지? 자, 힘의 작용점은 똑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작용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자, 만약에 어떤 길쭉한 어떤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힘을 작용하는데 우리가 이거 미는데 바닥에 이제 이렇게 길쭉한 걸 미는데, 자, 약간 중간에서 위쪽에 이쪽을 이렇게 밀어. 그지? 이쪽을 밀어. 그리고 위에 밀고 밑에 밀고. 자, 약간 아래쪽 여기를 밀면 얘는 그냥 쭉 이렇게 이제 밀려나 이제 너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쭉 움직일 수 있어. 자, 근데 약간 위쪽을 밀면, 특히 제일 위쪽 여기를 밀면 여기를 이렇게 쑥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향과 크기의 힘으로 여기를 민다면, 여기를 밀면 어떻게 되지? 슝 넘어질 수 있지. 그지? 방향과 크기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작용점. 작용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밀려가고, 여기 위에 미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분명히 힘의 효과가 달랐죠. 자, 힘의 방향, 크기, 작용점. 자, 화살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작용점, 그리고 방향, 그리고 크기. 됐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자. 자, 요 그림. 아래쪽에 밀면은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위를 밀면은 넘어지고. 자, 같은 방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했는데 분명히 힘의 효과가 달랐습니다. 자, 자, 힘의 단위. 자, 모든 어떤 물리 단위의 물리적 어떤 요소에는 분명하게 단위가 필요해. 단위. 자, 만약에 단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단위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위는 뭐 질량, 뭔지, 뭐 길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길이를 미터, 킬로미터로 표시하지 않고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본인한테 키라든지 뭐 어떤 이제 대구에서 어디가의 거리를 뭐 미터나 킬로미터로 표시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단위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뭐 좀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자, 힘의 크기는 중류의 크기로 나타나게 됐지만 지금은 자, 뉴턴을 씁니다. 자, 이 뉴턴은 직선이 움직이는 질량 1kg 물체의 속력이 매초 1m/s 증가할 때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자, 뭐 조금 어렵죠? 자, 이거는 한 이 1뉴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자, 볼까? 한 물이 한 3분의 2 정도 담긴 종이컵, 그리고 작은 귤 한 개를 들고 있을 때 필요한 힘의 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도 쓰기도 하는데, 자, 이 1kg 힘, 이 1kg F, 이 힘은 질량 1kg 물체의 9.8m/s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됐죠? 자, 중력 가속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가속도, 속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운동과 에너지 2학년 단원에서 할 때 그때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배웁니다. 자, 지금은 그냥 어떤 질량의 9.8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곱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힘의 단위 그리고 무게의 단위가 생기게 되었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중력. 자, 중력은 지구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혹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중력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고, 자, 지구가 그 표면 위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 중력은 물체 질량이 클수록 크고 물체 질량이 클수록 크고 또 지구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합니다. 자,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죠? 이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디냐면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요 앞까지는 힘이 무엇인지, 힘의 의미, 힘의 단위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있고, 여기서부터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 자, 힘의 종류에 대해서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뭐냐면 바로 힘의 방향 그리고 크기입니다. 자, 뭐하고 방향과 크기. 방향과 크기. 어떤 힘이 되는지 간에 중력, 마찰력, 자기력, 전기력, 탄성력 등등등 모두 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과 크기야. 그래서 모든 힘들에서 방향과 크기, 방향은 어디로 작용하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 어떤 힘이 나오든지간에 방향 크기는 계속 얘기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구의 중력의 방향은 어디냐? 자, 볼까?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죠? 자, 항상 무슨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다.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냥 땅 방향,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자,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냥 뭐라고 표현한다?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방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지구 중심 방향이 이쪽,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자, 여기 있는 사람 아래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아래쪽 이쪽 방향 아니지, 그지? 지구 중심 방향 어디다? 이쪽이 됩니다. 그치? 지구 중심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 자, 그리고 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은, 자, 보자. 지구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는데, 자, 지구 표면으로 멀어질수록 어떻게 감소하냐? 자, 여기가 지구 표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한 1만큼 거리에 있는 사람, 한 2만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자, 거리가 2배가 되었죠? 거리가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제곱분의 1만큼의 힘으로 중력이 감소합니다. 그렇지? 거리가 2배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4분의 1. 거리 3배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9분의 1
만큼 중력의 작용한 중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구 반지름 2배 되는 곳에 질량 1kg 물체가 있다면, 자, 2배 되면 어떻게 된다? 4분의 1. 2제곱분의 1에서 4분의 1. 그럼 1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무게 1kg짜리 물체가 있는데 4분의 1 되면 250g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지구 중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지구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하고, 또 지구가 자전할 때 물체 바깥으로 튀어나가려 하는 힘. 자, 이 94개에 대한 반작용, 원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원심력의 합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 적도, 그리고 중위도, 고위도, 극지방을 얘기하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고 하면, 이 원심력은 적도 지방에서 가장 크고, 중위도 조금 작고, 극지방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유인력, 당기는 힘과 이 원심력의 합력, 힘이 합해서 둘이 줄다리기 하듯이 합해서 이 중력이 작용한다. 알겠지? 중력이 작용. 그리고 이 자전에 의한 영향도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이 지구는 완전한 공 모양이 아니고 어떻다? 약간 평평한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물질이 균일하지 않다. 뭐 그런 용어를 이용해서 극지방과 적도 지방에서의 중력의 크기가 달라요. 보통 같은 물체라 할지라도 극지방은 중력 크기가 크고 적도 지방은 중력 크기가 극지방보다 약간 작습니다. 자, 질량과 무게. 여기 선생님이 별표를 빨간색으로 한 3개 정도 쳐놨죠. 그지? 별표를 빨간색으로 3개 정도 쳐놨습니다. 자, 매우 중요. 이 표는 그냥 요 자체로 그냥 이 표를 싹 다 그냥 외운다, 완벽하게 이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 완벽하게. 자, 우리는 그냥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질량과 무게를 하면은 질량하고 무게를 자꾸 혼돈을 많이 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몸무게 얼마지? 우리 친구들? 자, 몸무게를 줬는데, 야, 너 몸무게 얼마니? 하면, 나는 몇십 킬로그램이야 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몸무게를 물었을 때 킬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질량, 무게, 몸무게니까 그게 무게지 했는데, 근데 갑자기 질량의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알겠지? 질량과 무게는 분명히 달라요. 자, 질량이란 무엇이냐? 질량은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양. 자,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양. 자, 양. 자, 그냥 개수라고 생각해요. 개수, 수.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체가 만약에 어떤 입자 한 3개, 3개로 이루어졌어. 자, 이 하나, 둘, 셋, 3개는, 자,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하나, 둘, 3개. 자, 미국 가도 몇 개? 하나, 둘, 3개. 자, 달에 가도 몇 개? 하나, 둘, 3개. 변하지가 않죠. 자, 한번 볼까? 손가락. 보이나요? 손가락 몇 개? 5개. 자, 미국에 가도 5개. 달에 가도 5개. 어디를 가도 5개. 변함이 없다. 자, 펜. 어딜 가도 1개. 여기서도 저기서도 1개.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에 해당이 됩니다. 개수는 변함이 없다. 자, 이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우리 윗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인데, 이게 윗접시 저울, 그리고 양팔 저울이죠. 이건 한번 학교에서 한 번씩 사용해 봤죠. 자, 단위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 자, 킬로그램 또는 그램인데, 자,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반대쪽에 분동을 하나씩 적당한 거를 올려서 우리가 이제 물체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자, 특징,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어떻다고 했지? 미국, 달, 어디 가서든 1개, 2개, 3개라는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달에서의 크기 지구에서 같다 했죠? 자, 이거를 달에 가져가면 1개. 색깔이 변하나? 줄어드나? 갑자기 뿅 사라지나요? 갑자기 2개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1개. 똑같다. 그렇지? 자,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물체 작용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 중력. 그렇지? 자, 중력의 크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자, 왜? 아까 방금도 봤지? 적도 지방과 극지방의 중력이 조금 달랐던 것처럼. 그지? 적도 지방과 이 극지방의 중력이 달랐던 것처럼 물체 작용 중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자, 지구, 달. 자, 굉장히 무거운 우리가 절대 들지 못하는 또 무거운 물체, 뭐 쇠공 엄청 무거운 게 있다 칩시다. 자, 이거를 달에 가져가면 자, 지구에서는 들 수가 없는데 지구에서 들 수가 없는데 달에 가져가면 들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왜? 지구하고 달에서는 중력, 작용하는 중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지?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 약 몇 배냐면 6분의 1 정도가 돼. 쉽게 얘기하면 지구에서는 들지 못하는 게 한 6분의 1 정도의 힘만 가지면 우리가 힘만 주면 달에서는 번쩍 들어 올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게 더 볼까요? 자, 무게 단위, 힘의 단위와 같아요. 뭐였죠? 뉴턴. 뉴턴. 자, 그리고 특징, 천체에 따라 표면에서의 무게가 다르다. 그치? 무게가 다릅니다. 자, 달에서의 크기, 지구에서 약 6분의 1, 방금 6분의 1이라고 했죠. 자,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 용수철 저울, 안전뱅이 저울, 체중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질량과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구, 달, 질량, 무게. 자, 지구에서 질량이 만약에 60kg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달에 가면 얼마가 되지? 그렇지. 60kg. 그지? 자, 왜? 질량은 지구는 다 지구든 달이든 뭐 어디든 화성이든 뭐 미국이든 어딜 가든 어떻다? 똑같다. 자, 무게. 지구에서 만약에 600 뉴턴인 사람이 달에 가게 되면 얼마? 그렇지. 100뉴턴. 약 6분의 1. 됐죠? 자, 약 6분의 1.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분명히 다르다. 다음 페이지. 무중력 상태. 자,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무중력 상태. 그냥 말 그대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데 우린 일상생활 중에서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내려가거나 아니면 놀이기구를 타고 갑자기 떨어지는 어떤 놀이기구를 타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비행기가 슝 날아오고 있다가 갑자기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동동동동동 뜨게 됩니다. 자, 이거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에 가면은 돈 내고 이런 걸 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무중력 상태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촛불이 이렇게 이제 뜨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촛불은 이렇게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떠 있게 됩니다. 자, 자기력과 전기력. 자, 자기력과 전기력 먼저 하기 전에 스님이 아까 요거를 앞에 이제 그 중력 얘기하면서 보여주려고 준비했던 그림을 이제 깜빡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지금 요거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먼저 자,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했지? 아래 방향 아니고요. 그리고 지구 중심 방향.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물체의 지구 중심 방향은 A, B, C, D 중에 어디예요? 그렇지. 바로 A 방향. 그지? 이쪽에 있는 물체는
A, B, C, D 중에 어디예요? 그렇지, C 방향. 자, 항상 무슨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자, 그리고 질량과 무게에 대한 어떤 그림 자 볼까? 자, 질량. 자, 여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친구, 서 있는 친구는 지금 무엇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무게. 여기도 무게. 자, 여기는 그렇지, 질량. 윗접시 저울. 자, 여기 한번 볼까? 여기는 지구고 여기는 달이네. 자, 지구에서는 화살표 길이 이만큼. 무게 많이 나가네. 달에서는 무게 줄어들었네. 6분의 1만큼. 자, 근데 자, 질량은 지구에서도 얼마? 60kg. 달에서도 얼마? 60kg이 된다. 어떻다? 똑같다. 자, 좀 간단하게 우리 맞춰볼 거예요. 자, 지구, 달, 양팔 저울 뭐예요? 질량의 무게야? 질량. 자, 그럼 질량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사과 한 개 50g. 달에서 여기 얼마? 6분의 1이니까 땡. 그치. 50g. 그치? 50g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기력과 전기력. 자, 자기력이란 자석 사이에, 그러지? 자석과 자석 또는 뭐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막대 자석 2개 가지고 한 개 고정시켜 놓고 자석을 두 명 가까이 가져가면은 힘이 변하는데,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막대 자석이 매달려 있는 막대 자석이 있고 N극 쪽으로 N극을 가까이 가지니까 무슨 힘이 작용한다? 청력. 밀어내는 힘 뭐? 청력. 밀어내는 힘 청력. 자, S극 쪽에 S극을 갖다 대니까 뭐다? 청력.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인 청력. 자, 여기 볼까? N극에 S극을 가져갔어. 당긴다, 인력. 어디였지? 당기는 힘, 인력. 그리고 S극에 N극을 가져갔다. 뭘 한다? 인력.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력입니다. 조금 정리된 얘기를 한번 볼까? 자, 자기력, 자석과 자석 사이,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종류는 뭐 있다? 끌어당기는 힘, 인력. 밀어내는 힘, 청력.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힘, 앞에 중력에서 봤지만 힘에는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방향, 그리고 뭐 크기. 자, 이 이제 중력과 달리 자기력, 전기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같이 있죠? 그리고 이 자기력의 세기, 크기는 자석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커져요. 자,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자석을 가지고 놀아봤을까요? 이제 자석을 가지고 놀아봤을 텐데, 자, 어떤 N극, S극의 어떤 자석에다 치자. 자, 그러면 슝 가까이 가면은 손에 힘을 싹 빼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져가면은 힘이 별로 안 붙다가 어느 정도 싹 가져가면 같이 팍 붙어. 여기까지 팍 붙어. 그지? 이렇게 붙는다. 자, 이건 뭐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이야.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커진다. 자,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커진다.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됐지? 같은 극이냐 다른 극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지? 자,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N극, S극 분리가 되나요? 자, 안 됩니다. 그치? 자, 자석은 홀로 자기 홀물금 이제 그 하나의 극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치? 하나의 극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그치?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자, 이런 자석이 있습니다. 열반으로 뚝 잘라. 그러면 슝 해서 여기는 N극, S극 해서 여기 전체 N극 되고 여기 S극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슝 잘라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다시 N극, S극, S극, N극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나뉘게 된다. 자, 여기 그린 것처럼 SN 쭉쭉쭉 나누면 하나의 극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N극, S극으로 나뉘게 된다. 자, 먼저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 자석 주위에 철가루 뿌리는 거 혹시 실험해 봤나요? 자,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고 약간 뭐 부채라든지 아니면 입김으로 후후 사사사 불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뭐 자석이 세면 뭐 불고 안 불고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게 좀 자석이 세야 돼요. 자석이 너무 약하면
좀 이런 현상이 좀 잘 안 나타나. 자, 볼까? 자, 이 자석줄에 철가루 뿌렸을 때 양끝 부분에 철가루가 많이 달라붙는데, 자, 이 부분을 극이라고 하고, 그리고 N극, S극 있고요. 같은 극끼리는 청력, 다른 극끼리는 인력 작용한다. 자,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력. 자, 이 자기장과 자기력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그리고 두 번째 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기장은 이 자기력이 미친 어떤 영역, 공간이라고 봅니다. 공간, 영역, 공간이고요. 자기력선은 자, 자기력 눈에 보이나요? 자기장, 자기력 이런 거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래서 안 보여서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나타내는 건데, 자, 자기력선은 어떤 이제 이 자기장에 미치는 자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공간에 선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선. 자, 선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촘촘한 선이 있고 뜨문뜨문한 선이 있다. 이거 이제 자기장이 더 센 거야. 그지? 그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자기력의 크기. 자, 자기력 크기 아까 얘기했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고 멀면 멀수록 약해진다. 자, 중력하고 이거랑 똑같은데 봐봐. 자, 아까 중력도 2배 되면 몇 분의 몇? 4분의 1. 자기력도 마찬가지. 자,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치? 거리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가까울 때 잘 붙고 멀어지면은 잘 안 붙는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클립이나 이런 것들을 바닥에 두고 자석을 이렇게 쫙 가까이 가져가면은 바닥에 있는 클립이 쫙 가까이 가져가면 어느 순간 이렇게 움찔움찔하다가 탁 위로 올라서 갖다 붙지. 그지? 바로 이게 거리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 때문이다. 자기력을 언제 어떻게 이용하지? 자기부상열차. 자, 자기부상열차는 일단 자기력으로 띄워. 그럼 띄우려면 청력, 인력 중에 뭐예요? 청력. 그지? 청력. 그럼 띄운다. 자, 이 자기부상열차가 달린 궤도가 있고 자기부상열차가 있어. 자, 여기 띄우려면 이 이제 열차가 있는 여기는 이쪽은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단순히 청력만 작용하면 어떻게 되지? 가만히 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열차의 살짝 앞부분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약간 이제 앞부분에서는 얘를 이렇게 당겨야 되고 뒷부분에서는 얘를 살짝 밀어주면 얘가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앞에서는 당기고, 뒤에서는 밀고, 그지? 이 힘이 작용한다. 이것은, 극이 계속 바뀌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극이 바뀌면서 계속 나아가게 된다. 이게 자기부상열차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나오는데, 자, 자기부상열차가 움직이려면 뇌에서 열차를 띄우는 힘, 그리고 열차가 원하는 진행시키는 힘이 필요하다. 자, 요 두 힘이 필요하다만 우리가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기부상열차를 왜 쓰는가? 자, 자기부상열차를 쓰면 여기 아까 띄우니까 접촉하지가 않지. 자, 우리가 자동차를 쓰면은 이제 타고 다니면은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더러워 이제 마찰하니까 타이어는 닳아서 없어진다. 그러면 닳아서 없어지니까 타이어를 맨날 갈아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총 4개씩 이제 맨날 갈아야 돼. 자, 그 열차도 마찬가지. 이제 이 접촉되면 계속 마모가 되고 그럼 수리해야 되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부품 갈아야 되고 이제 복잡한 거야. 그러면 마찰이 없으니까 띄우면은 유지 보수가 쉽고 쉽고 또 마찰 우리 지하철 들어올 때나 KTX 들어올 때 소리 엄청 심하죠. 그지? 소리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귀를 막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거는 소리가 없대. 왜? 마찰 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매우 조용하다. 그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자, 또 뭐 자기력을 이용하는 예. 무거운 철 제품을 이용하는 전자석 기중기. 자, 전자석은 뒤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전자석.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자석은 자석인데 언제만 자석된다? 전기. 통할 때만. 전기 안 통하면 자석 아니야. 그렇지? 전기 통할 때 자석, 전기 안 통할 때는 자석 아니야. 자, 이 전자석 기중기는 보자. 여기 이제 이 철근 같은 게 이제 철 제품, 철근 같은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철근 같은 제품들을 우리 이제 왜 인형 뽑기 하듯이 집게 이런 걸로 슉 내려가지고 콕 집으면, 그지? 슉 내려와서 이제 묶게 되죠. 이렇게 이제 콕 집으면, 자, 철근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이 무거운 거를 들으려면 그냥 세게 꽉 잡아야 되겠지. 세게 꽉, 그지? 세게 꽉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잡으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이제 이 철 제품들이 예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뭐 팔고 어디 쓰이고 이래야 되는데, 꽉 잡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휘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별로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전자석 기중기 슝 온다. 꽉 잡는 게 아니고, 자, 전자석인데 전기 통할 때만 자석이니까 전기를 통하게 한 다음에 딱 붙여.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었다 치고 슝 옮기고, 떨어뜨릴 때는 전기를 이제 안 통하게 하면 되겠지. 오프 슝 떨어지고, 전기 통하면 붙고, 전기 안 통하면 떨어지고. 저게 전자석 기중기입니다. 자, 자기 테이프 본 적 있나? 본 적이 아마 없을 텐데, 뭐 어릴 때 이제 좀 써왔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아주 이제 가늘하다 뭐 필름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 그지? 거기에 이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들이 저장이 있어서 여기 있는 정보들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뭐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는, 이제 뭐 요즘 거의 뭐 쓸 일이 없어요. 자, 넘어가자. 자, 전자석 아까 얘기했죠. 전기 어떨 때 통할 때는 자석, 전기 안 통할 때는 자석 아니다. 자, 이거는 코일에 이렇게 뱅글 감아놓은 걸 코일이라고 하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자석으로 작용하고, 또 좀 더 자석을 세게 하려면 이 코일에 뭐란다? 쇠막대 철심 빵 박아버리면 이게 자석이 훨씬 세져요. 자, 요거를 자기력 선으로 나타내는데 볼까? 자, 아까 자기력 선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 지금은 방향 이런 거는 이제 안 배우고, 자, 자기력 선 촘촘하면 더 세다 했지? 듬성듬성 간격이 넓으면 약화됐어. 그럼 둘 중에 코일 박은 거, 이제 그 철심 박은 거, 쇠막대 박은 거, 안 박은 거, 누가 더 세다? 박은 거. 그지? 박은 게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력의 발견하고 요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읽기 자료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자, 전기력, 자, 자기력, 전기력 뭔가 좀 비슷하지, 그지? 뭔가 좀 비슷하죠. 자, 전기력은 아까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어떤 세부치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고, 이 전기력은 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전기. 자, 볼까? 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전기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자,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플러스끼리는 같은 극, 이제 같은 플러스 극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자, 무슨 힘? 정력. 마이너스도 같은 극이니까 무슨 힘? 정력.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력과 인력이 작용을 한다. 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 마찰전기. 자, 우리 마찰전기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힘의 방향 크기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 마찰전기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은 중2의 두 번째 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우리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이제 힘만 봅시다. 자, 이렇게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는 플러스,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 자, 모든 물체, 이제 입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이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는 자 보자.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 있다 칩시다. 뭐 많이도 아니고 뭐 조금만 있다 칩시다.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 칩시다. 자, 얘네들 둘이를 마찰, 문질러 접촉을 시킵니다. 자, 항상 플러스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플러스를 띄는 얘네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 누가 움직인다? 마이너스 얘네들 움직여. 작고 가볍고 힘세고 막 움직이거든. 자, 그래서 했더니 얘네들 둘 중에 마이너스를 좀 더 이제 잘 끌어당기는 애가 있는 거야. 그렇지? 만약 얘가 더 이제 이 마이너스 잘 끌어당겨 치자. 문질이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어디 슝 옮겨갔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지?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1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없어지면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여기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했더니 접촉시키더니 얘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원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문질렀더니 얘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슝슝슝 해서 만다 인력 당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자, 이게 전기력, 마찰전기. 자, 그래서 이걸 마찰전기라고 하고, 이 전기력의 특징은 자 보자. 중력이나 자기력하고 비슷하게, 그지? 동일하게 힘을 주고받는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고 떨어지서도 작용한다. 그리고 인력과 청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전기력의 세기. 방향은 인력, 청력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세기, 전기력 세기는 자, 아까 중력 그리고 자기력 모두 뭐와 관련했었지? 거리. 그치, 거리. 자, 보자. 거리. 전기력의 세기. 자, 전기력을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마찰전기인데, 자, 이것은 바로 그 물체가 띠고 있는 어떤 전기의 양. 이 전기의 양. 그리고 전기를 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 전기의 양.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색종이를 막 묻히는 거거든. 얘를 이제 풍선을 갖다가 똑같은 풍선을 털이나 이제 털옷이나 이렇게 막 문질러서 조금 문질렀을 때, 그리고 많이 문질렀을 때 얘가 달라진대. 조금만 문지르면 색종이가 조금만 달라붙고, 많이 문지르면 색종이가 많이 달라붙을 수 있어. 이게 전기의 양입니다. 그리고 전기력 이제 이의 크기, 세기에 해당하는 거, 이제 영향 미치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자,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자, 이 전기력도 마찬가지. 거리가 2배 되면 몇 분의 1로 줄어든다? 4분의 1로 제곱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치? 자, 물줄기.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풍선만 있으면 해봐도 충분히 이제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볼까? 풍선을 문지릅니다. 그치? 헝겊 또는 이제 털에 이제 문지릅니다. 문질러서 한쪽에 어떤 이제 이 마찰전기를 띄게 하고, 이 물줄기, 수도꼭지 물줄기를 조금 더, 너무 세게 틀면 안 돼요. 조금 털어놓고 슝슝슝슝슝 쫄쫄쫄쫄쫄 흐리게 한 다음에 풍선을 가져가. 그지? 풍선을 가져갑니다. 풍선을 가져가면 이 물줄기를 휘어요. 자,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력. 그지? 전기력. 자,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전기 작용하냐면, 자, 물 보자. 물. 자, 물분자가 있어요. 물분자 얘는 어느 한쪽은 살짝 플러스 띄고 어느 한쪽은 살짝 마이너스 띄, 살짝.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엄청 작게 졌죠? 살짝 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대전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이제 되어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를 가져가야 되면 플러스를 가져다 보면 마이너스가 슝해서 뺑 돌아서 이쪽으로 플러스를 이제 마이너스 쪽에는 슝 이렇게 되지. 그래서 끌려가게 된다. 자, 그럼 물분자만 이렇게 되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살짝 띄지 않는 물질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전기력의 방향. 자, 전기력의 방향. 자, 이게 뭘까? A, B, C, D 있는데, 자, 우리가 다른 설명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치고,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다 치고,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무엇이 플러스고 무엇이 마이너스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모르잖아. 단지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 볼까? A하고 B, A하고 B. 그지?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서로 밀고 있죠? 청력. 그럼 A와 B는 100% 무조건 같은 극이다, 다른 극이다? 그렇지, 같은 극. 자, B와 C는 당기고 있지, 인력. 그럼 B와 C는 무슨 극이다? 그렇지, 이제 이 다른 극. 어떻다? 다른 극. C와 D는 미네. C와 D는 같은 극. 미는 힘, 청력. 그렇지, 청력이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알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A가 뭐 보통 문제에서 이게 플러스라고 둔다면, 플러스로 그냥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플러스? B도 플러스. B가 플러스, C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근데 아무것도 안 주어지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전기력과 우리 생활,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공기청정기. 자, 공기청정기는 공기가 이쪽으로 슝 들어와서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고 이런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는 꼭 필요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자, 공기청정기는 슝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지? 그럼 이 들어온 먼지를, 이제 들어온 먼지나 이런 미세한 이제 이 불순물 등을 필터, 자,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슝 해서 이 필터에 아주 작은 이제 약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기를 필터 사이에서 슝 먼지들이 막 달라붙어.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막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량 도색도 마찬가지. 자, 이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 껍데기, 철판에 만약에 붓으로 칠한다거나 스프레이 칙칙칙 뿌리고 한다면은 전체가 아주 깨끗하게 이제 완전히 똑같지가 않을 거야. 그지? 아주 고르게 잘 예쁘게 색칠이 잘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볼까? 여기 보이나? 그치? 자, 차체 표면에 전기를 띠게 한 다음에, 자, 차체 표면에 만약에 플러스를 띠게 한다. 차체 표면에 플러스를 띠게 한다. 자, 그리고 페인트에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띈 페인트를 막 뿌려. 이제 뿌리면 쫙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왜냐면 전체로 고르게 이렇게 플러스가 퍼져 있으니까 고르게 쫙 예쁘게 입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복사기도 마찬가지. 복사기에 이제 토너라는 게 있는데, 토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뱅글뱅글 이제 종이가 막 돌아가면서 거기 특정 부분에 전기를 띠게 되면 톤에 있는 잉크가 뿅 와서 탁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슝 달라붙으면서 글자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공기청정기, 차량 도색하는 거나 복사기 이런 것들이 전기력에서 전기를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어떤 예입니다.